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생 환자들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내과 전문의 박한수입니다. 올해로 81, 지금도 진료실에 앉아 하루하루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제 삶의 중심입니다.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인생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면 예전보다 피곤함을 쉽게 느끼고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밤잠을 설치는 어르신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 나이 되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습관만 잘 챙겨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괜히 김치전, 부추전 같은 부침개가 생각나네요. 여기에 막걸리 한 잔까지 곁들이면 딱인데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조합이긴 합니다. 그런데 혹시 막걸리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 어디선가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서울대병원 소아기내과 이동욱 교수님께서는 막걸리는 알코올만 빼면 영양제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막걸리 한 잔 하러 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잠깐만요. 막걸리도 제대로 알고 마셔야 내 몸에 약이 됩니다. 잘 마시면 건강에 보탬이 되지만 잘못 마시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의사로 살아온 50년의 양심을 걸고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막걸리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당뇨 합병증과 고혈압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드셔야 했던 66 이순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막걸리 비법을 실천하신 지 3개월쯤 지나니까 그 많던 약 봉투들이 거의 사라지고 밤마다 들락거리던 화장실도 이제는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머리도 맑고 몸도 가볍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또 한 분, 75 우상철 어르신은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수면제 없인 못 주무셨는데요. 막걸리 비법 시작하시고 일주일 만에 약 없이 푹 주무셨다며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고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막걸리는 엄연히 당분이 많은 알코올 음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나 혈압, 간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드셔야 합니다. 유산균이 몸에 좋으니까 막걸리 마셔도 괜찮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보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위험은 줄이고 만성질환에 도움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클릭 한 번, 제가 앞으로도 더 귀하고 놀라운 건강 비밀을 찾아내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된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더 이상 예전처럼 음식을 편하게 드시기 어려우신가요? 주무시다 소변 때문에 자꾸 깨서 깊은 잠을 주무시기 어려우세요? 이런 분들께 도움되는 막걸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요, 막걸리라고 하면 대부분 그건 술이지 건강이랑은 거리가 멀어 하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막걸리는 그런 걱정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막걸리는 피하고 어떤 막걸리는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막걸리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살균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막걸리의 핵심 성분인 수백억 마리의 살아있는 유산균들이 대부분 사라져 버립니다. 게다가 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같은 인공 감미료, 색을 예쁘게 하기 위해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막걸리는 이름만 막걸리일 뿐 몸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9 이동길 어르신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마트 막걸리를 매일 드셨다가 속이 쓰리고 설사까지 하며 혈당이 오르는 부작용까지 겪으셨습니다. 또 하나, 막걸리를 마시면 다음 날 머리가 띵하고 아프셨던 분들 꽤 많으시죠? 그건 단순한 숙취가 아닙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건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물질로 특히 막걸리 같은 발효주에는 원래부터 많이 들어 있어요. 문제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주의해서 마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숙취가 적은 막걸리 정말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숙취를 일으키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은 막걸리가 발효되는 과정 중 가장 활발하게 발효될 때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발효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 숙성이 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여러분 혹시 막걸리 병을 흔들었더니 뚜껑을 열자마자 펑 하고 거품이 확 올라오는 막걸리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막걸리는 발효가 덜 끝난 미숙주 상태로 병 안에서도 계속 발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많이 남아있고 마시고 나면 다음날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숙취를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요즘은 막걸리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서 길게는 100일 이상 충분히 발효와 숙성을 마친 막걸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래 숙성된 막걸리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적게 남아 있어서 마셔도 속이 덜 불편하고 숙취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에 좋은 생막걸리를 고를 땐 어떤 걸 꼭 살펴봐야 할까요? 제가 50년 의사 생활 동안 알게 된 4가지 핵심 기준 알려드릴게요. 첫째,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진짜 생막걸리는 유산균이 살아있어서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밖에 못 갑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이면 그건 대부분 살균 처리가 된 막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성분표를 꼼꼼히 보세요. 가장 좋은 막걸리는 국내산 쌀, 전통 누룩, 물, 이 3가지 외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입니다. 특히 설탕, 액상과당,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제조일자를 보세요. 막걸리는 만든 지 3일 이내일 때 유산균이 가장 활발합니다. 하지만 숙취가 걱정되신다면 2~3주 정도 숙성된 막걸리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넷째, 냉장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생막걸리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상온에 오래 있었던 생막걸리는 발효가 계속 진행되면서 유산균이 약해지거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골라낸 생막걸리, 어떻게 마셔야 그 좋은 효능을 100% 살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병을 살짝만 흔들거나 윗부분 맑은 술만 따라 드시죠.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막걸리 병 밑에 하얗게 가라앉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지개미 또는 술지개미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여기에 살아있는 유산균, 소화효소, 아미노산, 식이섬유 같은 막걸리의 핵심 영양소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윗물만 마신다? 그건 좋은 걸 절반 이상 그냥 버리는 셈인 거죠.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 여든을 바라보던 이정자 어르신, 처음엔 지개미가 찌꺼기 같고 더러워 보여서 맑은 술만 드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제가 어르신, 병을 10번 이상 꼭 흔드셔야 해요. 지게미까지 드셔야 효능을 보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더니 정말로 매번 충분히 흔들어 섞어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3주 만에 고질적인 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막걸리는 절대로 맑은 술만 마시지 마세요. 병을 충분히 흔들어서 지게미까지 골고루 섞어 드셔야 우리 몸이 막걸리의 유산균, 효소, 영양소를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진짜 생막걸리에는 어떤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을까요? 첫째는 장 건강과 배변 활동입니다. 생막걸리 한 병에는 무려 700억에서 800억 마리의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어 요구르트 100병에 맘먹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여기에 식이섬유도 약 15g이나 들어있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면역력 증진입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속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감기에 자주 걸리시던 75세 박서희 어르신은 생막걸리를 꾸준히 드신 뒤로 겨울철 감기를 한 번도 안 앓으셨다고 해요. 그만큼 장 건강이 몸 전체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셋째, 혈관 건강 개선과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생막걸리엔 몸에 좋은 유산균, 생리활성 물질, 식이섬유,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잠을 푹 자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막걸리 속 유산균이 장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주고 이게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는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장은 우리 몸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장이 깨끗해지면 독소가 잘 빠져나가서 피부도 맑아지고 좋아집니다. 막걸리엔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도 풍부해서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탄력도 높여줘요. 특히 코직산이라는 성분은 기미나 잡티의 원인인 멜라닌 생성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푸석푸석 하셨던 분들은 장 건강과 함께 피부도 한결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비법이니 잘 들어주세요. 막걸리 그냥 마시면 반쪽짜리입니다. 하지만 딱 이것 하나만 넣으면 그 효능이 몇 배, 몇십 배까지 달라집니다. 그 비밀의 이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강은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학에서 만병통치약으로 불렸습니다. 이 생강을 생막걸리와 만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막걸리 한 잔에 생강 우린 물 한 스푼 또는 생강 가른 것 아주 조금. 이 간단한 조합이 여러분의 질병을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왜 생강일까요?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같은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막걸리 속 800억 마리의 살아있는 유산균과 만나면 몸에서 어떤 좋은 변화들이 생길까요? 우선 혈당이 훨씬 더 안정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줘서 자연스럽게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혈압이 서서히 낮아질 수 있어요. 생강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고 막걸리에 들어있는 칼륨과 만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죠. 또 소화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생강이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유산균이 장을 건강하게 해주니까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생강은 염증을 줄이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도움을 주는 데다 유산균까지 함께 작용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관절이 쑤시고 아프셨던 분들께도 좋습니다. 생강의 강력한 항염 효과가 관절 주변의 염증을 줄여줘서 관절염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는 분들도 많으세요.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생강이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잘 돌도록 도와주니까 손발이 자주 차시거나 저림 증상이 있던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30년간 당뇨로 고생하시던 김순자 어르신, 혈당이 200을 넘나들어 인슐린까지 맞으셨는데 생강 막걸리를 드신 지 2개월 만에 혈당이 14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박대호 어르신은 생강 막걸리 3개월 정도 드신 후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고 20년 넘게 아프던 무릎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세요. 중요한 것은 신선한 생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강 우린 물을 만들어 한 스푼 넣거나 생생강을 아주 조금 갈아서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매워지니까 처음엔 정말 조금씩 시작하세요. 건강한 분이라면 생강청을 커피 숟가락 반 정도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강 우린 물이 더 안전해요. 이 하나의 비법만 알아도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걸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라고 해도요,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되고 심할 땐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해요. 첫째,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막걸리라도 하루 한두 잔, 그러니까 소주잔으로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 이상 드시면 간에 무리가 가고 오히려 해롭습니다. 둘째,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위에 자극이 가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아니면 식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셋째, 생강과 관련된 특별 주의사항이 있어요. 생강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서 수술 예정이신 분이나 항응고제와 파린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담석이 있으신 분들도 생강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은 생강 대신 생강 우린 물을 아주 연하게 만들어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전통주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제대로만 마시면 우리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마트에서 파는 살균 막걸리나 첨가물이 들어간 막걸리 말고요. 유통기한이 짧고 성분이 단순한, 그러니까 쌀과 누룩, 물만 들어간 진짜 생막걸리를 고르셔야 합니다. 둘째, 막걸리의 핵심 영양소는 바로 병 아래 가라앉아 있는 지개미, 술지 개미에 들어 있으니까 절대 그냥 드시지 마시고요. 잘 흔들어서 함께 드셔야 유산균과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셋째, 하루 한두 잔, 소주잔으로 두세 잔 정도를 저녁 식사와 함께 일주에 1회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넷째, 막걸리에 생강 우린 물이나 생강, 가른 것을 아주 조금만 넣으면 그 효능이 몇십 배로 올라가니까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다섯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먼저 하시고 안전하게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건강법이든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막걸리는 알코올이니 매일 마시는 건 무리가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식사랑 함께 한 잔 정도가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조금씩 나빠진 몸이 하루아침에 좋아지길 바라는 건 무리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최소 3개월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 막걸리가 주는 건강상의 이점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올해로 80을 넘겼지만 아직도 저녁 식사 때 생막걸리 한 잔을 챙겨 마십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큰 탈 없이 건강을 지켜오고 있고요. 그 건강 덕분에 지금도 환자분들을 돌보고 이렇게 여러분께 건강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생막걸리와 함께 걱정 없는 건강한 100세 인생을 설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어르신들께서 즐겨 드시는 특별한 생막걸리가 있으시거나 막걸리와 관련된 건강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모든 질문에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이 다른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건강 문제로 고민 중인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100세 채널은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의 빛나는 황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